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생활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요. 먼저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국 국회에 어떻게 입성하게 됐는지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제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는데 나름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정말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기도 했고 정말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종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당에서 인재 영입 1호로 영입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 놀랍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나는 생각도 듭니다. 네, 탈북민 출신의 한국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북한 주민과 탈북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번 한국 국정감사에서 장하중 주중 한국 대사한테 주중 탈북민들의 인권 보호를 좀 요청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으로 요청을 하신 건가요?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 그들이 지금 중국의 단동, 장백, 도문을 비롯한 한 6개 그 변방대라고 합니다. 그곳에 한 220여 명이 지금 수감되어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북한에서 받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정보를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북한 이탈주민법 보면 그 해외 공간에 있는 그 공관장이 탈북민들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220명의 탈북민, 220여 명의 탈북민들이 지금 중국에 억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북송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국내적, 국제적인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근거법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 대사관이 그들을 구하도록 해달라. 그러면 제3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통일부 유권 해석을 제가 받았으니 그러면 지성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성호가 대한민국 중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장하성 대사님께 220명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한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중 대사관 측에서는 어떤 답변을 좀 해왔나요? 그런 답변을 해온 게 있나요? 예, 그래서 그 질의를 했고 처음에는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오전 질의도 있고 오후 질의도 있고 이를 하면서 대사관 관계자분들도 파악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에 한해 가지고 역할을 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또한 그 관련해 가지고 서면으로 그 요청서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구두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다 해서 그 요청을 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 외통위 소속이니까 잘 아실 텐데요. 올해 한국 입국 탈북민 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이 같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탈북민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 들어가지고 탈북민들이 좀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크게는 뭐 제가 탈북할 때까지만 해도 북한 당국이 이런 뭐 땅굴 같은 거 파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법들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민들을 그 정치범 수감자들이 도망 못 가도록 하는 방법처럼 그 두만강역에 땅굴 같은 걸 파고 죽창 같은 걸 해서 가다가 빠져서 그 뭐 상하게끔 만들고 또 그 나무가지에다도 그런 나무로 된 이런 그 덩어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쇠목 같은 거 박아가지고 밤에 가다가 눈이 찍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또 체포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뭐 그다음에 또 그 못판 같은 걸 해가지고 그 밟고 발 펴가지고 소리 내면 잡으려고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제가 탈북해 온 이후에는 그곳이 뭐 철책도 쳤습니다. 철책도 치고 전기도 투입한다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탈북자 수가 줄어들고 이제 그 감시하고 그러니까 뭐 사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탈북자 수가 뭐 한 3분의 1로 한 3천 명에서 한 1,000명대까지 떨어졌는데 올해는 그것보다도 완전 이제 더 이제 떨어지게 된 겁니다. 뭐 그 기본적인 뭐 근원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경을 봉쇄하고 뭐 북한이 뭐 사살을 한다, 뭐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역할을 했다고 이제 봅니다. 근데 또 그렇다 해가지고 뭐 북중 국경을 넘어온 사람이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또 넘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중국에서 이동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일부 뭐 선교사님들이라든가 브로커라든가 뭐 이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라든가 이런 안가들 같은 데다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묵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시설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했는데 또 뭐 중국 공안에 이제 또 뭐 체포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200여 명이 잡혀 있는 분들이 아마 그 기간에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체포 당하신 분들로 제가 지금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탈북을 이제 못하게 하는 그 요인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언급하셨다시피 코로나19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민들의 중국 내에서의 행보가 지금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뭐 갇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그들을 이제 보호하는 이제 뭐 안가라고도 부릅니다만 그런 시설이 뭐 우리 뭐 주거 공간 뭐 집처럼 그렇게 다 잘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우리도 이제 밖에 못 나가는 것도 이제 얼마나 스트레스 지금 받나요? 뭐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이제 갇혀 있어야 되고 나가지 못하고 하니까 힘든 데다가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이제 조금 어려운 나라들에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특히 탈북민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못 해주는 그런 현실들. 더 나가서는 그 사람들이 국적도 없고 체포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운둔해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코로나에 이제 걸린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병원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 어디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코로나19의 사각지대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다.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북중 간 국경이 봉쇄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사례도 좀 많이 줄어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실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까 좀 언급하시기는 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상황에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밀수가 오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놀랐고, 뭐 공식적으로는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북한이 중국 국경을 이제 완전히 봉쇄하고 중국에서 물자를 안 받는다 이렇게 하지만 몰래 몰래 이제 쌀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이런 이제 그 것들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런 것도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 북송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 근데 사실은 이제 북한이 받질 않는다고 하거든요. 중국 내 지금 체포된 사람들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뭐 코로나가 좀 나아져서 이제 뭐 자기들이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정말 이제 그걸 뭐 커버할 수 있기 전까지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저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북한에서 탈북민을 받지 않겠다 이런 예는 없었거든요. 지금 이제 어느 이제 북한의 저 북중 국경에 이제 그 변방대라고 하는 곳들에 탈북민들이 있는 것을 우리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빨리 이제 외교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제 그분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언제면 이제 북한으로 이제 뭐 송환돼 가지고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할까 이런 이제 공포 속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들이 이제 저 종착지가 이제 독재국가 이제 죽음의 땅 이제 북한이 아니라 그들의 종착지가 이제 자유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회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 북한 인권 단체 장으로서 중국 내 탈북민들을 직접 구출해 보신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외통위 위원이신데 외통위 위원으로서 보셨을 때 한국 정부의 탈북민들의 구출 시스템이라든가 절차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문제점, 뭐 개선해야 될 사안 이런 게 있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사회 단체들에서 해야 될 일을 넘어가지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제 북한 주민들 우리 국민으로 되어 있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북한 이탈 주민법 제7조 제3항에 따라도 이제 재공관장이 이제 보호 요청하는 이제 탈북민들을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어떤 그 북한 주민들이 이제 거주하거나 탈북자들이 있는 그런 곳이 되겠죠. 이제 할 수 있게끔 구출해 오게끔 돼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면요. 이 큰 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그 외교부내 민족 공동체 협력과가 이제 공식 명칭이 맞을 겁니다. 그런 과가 있는데 역할을 이제 제대로 이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되면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신청은 하는데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받은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다는 것을 알려주질 않으니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제도를 이제 뜯어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겁니다. 보안 사항이라고. 그럼 몇십 명이 이제 그걸 했는지 최소한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잡힌 사람 몇백 명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에서 처리는 몇 건을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안이라는 이유로 이제 그걸 이제 해주지는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론상으로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잘 안 됩니다. 노력합니다. 그것으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 아까 북한 인권법 개정도 좀 언급하시기는 하셨는데 그 현재 한국의 북한 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좀 비판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 북한 인권이나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랄까 이런 건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북한 인권법이 거의 사문화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제 북한 인권 기록 센터라든가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이런 곳에 있어서도 나름대로는 합니다만 기록 센터도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 보고서를 안 내고 더욱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 인권 활동이 계속 이제 유지되고 지속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간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지원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북한 인권 재단입니다. 재단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왜 만들어지지 않냐?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서. 그 이유는 뭐냐? 이제 정치적인 게 논리 때문에. 근데 북한 인권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도주의적인 문제고, 그리고 이제처럼 나의 문제이자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제 너와 나의 이제 그 함께 이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걸림돌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 하나의 이제 큰 숙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북한 인권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 기구랑 국제 인권 단체들 이런 부분이랑 협력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구상하고 계신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분명히 그 중요합니다. 저도 시민사회단 그러니까 대표할 때보다 국회의원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거다. 물론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있어요. 또 이제 이것을 이제 더 키워나가는 국제사회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미 국무부라든가 이제 또 유엔이라든가 이제 각국들이 이제 함께 해나가면 또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법을 가장 먼저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건 북한에 있을 때 제가 들었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단지 이제 양코배기 놈들이고 이제 우리를 학살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로 여기 있는 것은 북한은 아무도 모른다고 이제 믿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알고 이제 여기 22호 정치범 수용소가 있잖아. 그래서 사람 죽이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 라디오 방송 이제 RFA나 VOA나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에 있어서도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되겠죠. 그 마지막으로 현안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 서해에서 한국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피격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이와 관련해서 한국 국회가 대북 규탄 결의안을 이제 준비하다가 이게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 국회가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취할 수 있는 조치 뭐 이런 방안 뭐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실은 규탄 결의안이 나왔어야 합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뭐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뭐 이제 뭐 좀 뭐 사과성이 좀 있는 그 메시지를 보냈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끝날 문제 아니라, 그래서 정부는 이제 또 정부의 역할이 있다 하면 국회는 국회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목소리의 대변이고 우리 국민이 그 살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 결의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유야무야하게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에서 TF 팀을 만들어 가지고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역시도 이제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도 이제 감사한 것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함께 해주시니까 이제 큰 그나마 이제 조금 도움이 이제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그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이것이 좀 더 공론화가 돼가지고 국제사회로부터 또한 국내로 이제 또 다시 한번 이게 재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마음가짐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긴 인터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